커피를 사랑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리스타 박진우입니다. 휴가철도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죠. 휴가 다녀오신 분들 계신가요? 이미 한 해를 버틸 추억을 잔뜩 쌓아두시고 일선에 복귀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달력에 하루하루 빗금을 그어가면서 그날만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여러분의 버킷리스트에 혹시 베트남도 들어있지 않은가 궁금하네요. 이번 영상에서는요, 동남아의 이국적인 정취가 물씬 풍겨지는 커피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제는 한국에도 많이 소개가 돼서 여러분들도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카페 스어닥이라고 하는 베트남식 연유가 들어간 달콤한 커피 바리에이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간단히 소개해 드렸듯이 카페 스어닥은 베트남의 대표적인 커피 베리에이션 중 하나예요. 베트남 곳곳 어디에서나 작은 간이 의자에 쪼그려 앉아서 카페 스어닥을 즐기는 현지인들의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굉장히 오래된 과거처럼 느껴지네요. 우리나라가 주로 인스턴트 커피를 소비하던 시절까지만 하더라도 베트남은 우리나라 최대의 커피 교역국이었어요. 물량으로 보나 재배 면적으로 보나 세계 최고의 커피 생산국이라고 볼 수 있는 브라질을 크게 웃돌 정도였죠. 그 이유는 베트남이 독보적인 로부스타 생산국이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커피는 크게 두 가지 품종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바로 아라비카와 로부스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수확량이 높고 재배 방법이 쉽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높은 로부스타는 우리나라의 인스턴트 커피의 주요 재료가 되었죠. 커피의 품질 논쟁이 좀 활발해지고 다양한 품종이 육종 개량되면서 로부스타 종이 상대적으로 좀 소외되는 추세에 있긴 하지만 베트남이 역시 강력한 경쟁력 있는 로부스타 산지라는 사실은 아직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그 덕분에 당연히 베트남에서는 로부스타를 마시는 문화도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과거의 카페 스어닥은 거의 대부분이 로부스타 커피로 만들었어요. 지금은 세계적인 추세 때문에 적당량 블렌딩 한다던가 아라비카만으로 만들기도 하는데요. 저도 가끔은 아주 기름기가 좔좔 흐를 정도로 강배전이 된 그런 로부스타로 만든 카페 스어닥이 그립기도 합니다. 이 베트남식 연유 커피의 명칭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있는데요. 우선 카페 스어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베트남어로 스어 하면 이제 우유를 얘기한다고도 하고요. 다라고 하면 뭔가 단단한 것, 뭐 돌덩어리 이런 뜻이 있다고 하는데 딱딱한 얼음도 이 다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페 스어다라고 하면 얼음이 들어가 있는 밀크 커피 혹은 뭐 화이트 커피 이런 식의 해석이 되겠네요. 한국에선 카페 스어다로 더 잘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카페 스어닥이라는 이름에 더 신뢰가 갑니다. 스어닥 하면은 베트남식 농축우유, 바로 연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카페 스어닥 하면 연유가 들어가 있는 커피라고 합니다. 어떠신가요? 좀 더 직관적이지 않나요? 서설은 이쯤에서 좀 줄이고요. 본격적으로 연유 커피, 카페 스어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실 건 간단합니다. 카페 스어닥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니 해도 가장 먼저 독특한 베트남식 커피 도구, 바로 이 핀이라고 하는 추출 도구가 필요하죠. 저도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스테인리스 재질로 그럴듯하게, 그리고 만듦새도 세련되게 나와 있는 것들도 있고요. 굉장히 미적으로 예쁘게 만들어져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혹은 지금은 한국에서도 자주 많이 구할 수가 있죠. 좀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져 있고 만듦새도 좀 다소 조악하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이 왠지 더 정감이 가더라고요. 라면도 왠지 그 찌그러진 양은 냄비에 끓여 먹으면 더 맛있지 않습니까? 그런 원리랄까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한국에 있는 커피용품 전문점이라던가 아니면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아주 어렵지 않게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 핀을 구매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이렇게 소서와 바디가 분리되는 형식의 것을 구매하시는 게 제 생각엔 좀 더 유리한 것 같아요. 가끔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 제품들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카페 스어닥을 만들기 위해서는 분쇄된 원두를 이 바디에다 집어넣는데, 원두 분쇄도가 이 바디에 있는 구멍보다 더 고운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당연히 원두를 다져주기 전까지는 미분이 많이 빠져나오겠죠. 그리고 결과물에도 미분이 다량 포함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트레이너가 두 겹으로 되어 있으면 미분이 상대적으로 덜 빠져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개인적인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근데 제 개인적으로 그렇다는 거고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 겹이에요. 한 겹이라서 이쪽으로 미분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지고 커피 자체가 좀 텁텁해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런 걸 잘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미분이 나오는 건 정말 싫다, 미분이 전혀 없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면은 원형 필터를 여기다 대셔도 되는데, 저는 그렇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좀 귀찮으니까 간단하게 할 수 있어야 또 우리가 평소에 부담 없이 손쉽게 즐길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은 중요한 게 이 원두가 있어야겠죠? 이미 많이 먹었는데 저는 요걸 선물 받았습니다. 최근에 베트남을 다녀오신 손님께서 저를 잊지 않고 또 이렇게 챙겨주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도 미스터 베스트라는 그 로고가 쓰여진 빨간색이 매우 강렬한 그런 커피입니다. 이 커피는 지금 그 디벨롭 정도도 굉장히 훌륭하고요. 뭐랄까, 로부스타 함량이 높은 커피, 그리고 강배전 커피 특유의 고소한 카라멜라이즈드 된 팝콘 냄새, 혹은 뭐 참기름 냄새, 이런 고소한 향도 나고요. 이런 냄새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한국에서는 고급 커피를 파는 곳에서는 맡기 어려운 향입니다. 요런 게 또 그리울 때가 있거든요. 요건 이제 로부스타 함량이 30%라고 쓰여 있어요. 아라비카가 70% 블렌딩이 된 건가 봐요. 사실 카페 스어닥을 만들기 위한 전용 원두라는 건 없습니다. 사실 저는 뭐 어떤 전용 원두, 뭐 에스프레소 전용 원두, 뭐 핸드드립 전용 원두, 이런 말은 사실 신뢰를 그다지 하는 편도 아니고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편도 아니거든요. 맛있게 마시면 되지 뭐 라는 주의인데, 그래도 카페 스어닥을 만들기 위한 원두의 특징 같은 건 좀 있어요. 신선한 원두를 갓 볶게 되면은 원두의 조직 세포벽 내부에 가스가 가득 차 있거든요. 이 가스의 대부분의 성분은 이제 이산화탄소인데, 이 가스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갈아서 물을 확 부어버리면은 무너진 세포벽에서 다량의 가스가 분출이 되죠. 핸드드립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핸드드립 필터에 커피 가루를 넣고 물을 부으면은 빵처럼 이렇게 딱 부풀어 오르는 그런 현상을 관찰하실 수가 있잖아요. 바로 커피 입자가 물과 만나면서 세포벽이 허물어지면서 내부에 있던 가스가 급격하게 분출되면서 표면적이 늘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 가스는 오랜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분출이 되기도 해요. 추출하는 입장에서 여러 의도나 조건에 따라서 가스가 지나치게 많이 포함이 되어 있으면 불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커피를 묵힌다거나 방치해서 이 가스를 자연스럽게 빼주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것을 커피씬에서는 디게싱이라고 얘기를 해요. 가스를 빼준다는 거죠. 카페 스어닥에 쓰시는 원두도 디게싱이 충분히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핀에다가 원두 가루를 넣고 물을 부어줄 건데요. 이 원두 입자 사이사이에 가스가 차 있어서 가스가 분출되면서 커피가 부풀어 오르면은 사실 추출 시간도 너무 짧아지고 이 핀을 사용하는 의미가 그다지 없어져요. 핀 안쪽도 굉장히 지저분해지고요. 그래서 요점은 커피는 충분히 묵혀서 부풀어 오르지 않게 한다. 아시겠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또 얼마나 묵혀야 돼요? 며칠이나 묵혀야 돼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해보십시오. 기준 그 자체보다 기준을 찾아 나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최소한 커피에서만큼은요. 뭐 어쨌든 그래가지고 손님들이 뭐 어디 해외 여행 가셔가지고 기념품점에서 커피를 사신다고 하면, 원두를 사오신다고 하면 제가 말려요. 한국에 있는 커피가 훨씬 좋습니다. 훨씬 더 좋은 커피들 많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카페 스어닥을 만들기 위한 원두만큼은 예외예요. 사오셔도 되고요. 심지어 갈아져 있는 걸 구입하셔도 카페 스어닥을 만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유리한 면이 있어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1가구 1그라인더를 표방하는 사람인데, 커피 머신은 없어도 그라인더는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제 커피를 자가 추출을 하는 의미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뭐 반 농담 반 진담으로 하는데, 카페 스어닥에 쓸 원두만은 예외입니다. 갈아져 있는 걸 사셔도 돼요. 심지어 제가 이 원두를 선물 받은 것도 한참 됐어요. 아직도 향이 굉장히 풍부하고요. 아직도 먹을만 합니다. 이렇게 많이 여러 손님들하고 같이, 여러 지인들하고 같이 나눠 먹었는데도, 아직도 충분한 맛을 담지하고 있어요. 커피 마시라는 게 그렇게 뭐 금방 이상해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일주일, 2주일 내에 뭐 전혀 못 먹을 게 돼버리고 이러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 손 치더라도 이렇게 이상해진 것도 한 번쯤은 먹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상한 커피가 뭔지도 알 수 있고 맛없는 커피가 뭔지도 알 수가 있어요. 예의가 옆으로 좀 샜는데, 어쨌든 원두는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은 스어닥, 베트남식 연유. 구글에 뭐 스어닥, 뭐 베트남식 연유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요 제품이 가장 많이 검색이 되실 거예요. 옹토라고 써 있어요. 요거 말고 라벨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차이는 제가 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요 옹토 제품이 가장 많이 검색이 되고요. 한국에서도 비교적 구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인터넷 같은 데서. 저는 운 좋게도 그 가게 근처 마트에서 굉장히 좀 접하기 힘든 중화풍 뭐 식재료라든가 아니면은 동남아식 식재료 같은 걸 좀 파는 데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구입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순수한 우유 100%로 만든 그런 연유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첨가물이 좀 들어 있고요. 맛도 조금 다릅니다. 우선은 이제 조금 더 복잡하고, 약간 느끼한 면이 있어요. 그리고 약간 화이트 초콜릿 같은 그런 뉘앙스도 좀 있고요. 우리가 흔히 쓰는 뭐 서울 연유라든가 이런 것들은 멸균취라고 하죠. 멸균 처리를 한 우유에서 흔히 나는 그런 맛이라든가 아니면 뭐 향취 그런 것들을 커피에 쓰시는 거를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뭐 특별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 맛을 그냥 우유 자체로 마실 때는 뭐 즐기기도 하는 편이에요. 뭐 분유에서도 가끔 나고요. 이 멸균 우유 같은 거 사각형 팩에 들어있는 멸균 우유 같은 걸 드셔보시면은 일반 팩에 들은 우유하고는 맛이 약간 다르잖아요. 좀 더 뭐랄까요? 비린내 비슷하기도 하고 약간 고소하기도 하고 그런 맛이 나는데, 그런 게 이제 멸균취라고 해서 좀 기피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물론 분명히 다르긴 해요. 두 가지로 커피를 만들었을 때, 라떼라든가 카푸치노 같은 것들을 만들었을 때 두 가지가 차이가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더 좋다라는 건 없고요. 그런 것이 또 취향으로 선택할 수 있는 차이냐 이런 것도 좀 없고요. 경험해 보실 만큼은 됩니다. 정 궁금하시면은 멸균 우유 좀 사가셔가지고 동네 단골 커피숍에 가져가셔서 좀 해달라고 해보세요. 그 정도 부탁하실 그 카페 하나쯤은 있으셔야죠. 그죠? 그런 게 이제 동네 카페가 프랜차이즈 커피숍보다 좀 더 나은 점 아니겠습니까? 너무 바쁘실 때 그렇게 부탁하시면 안 되고요. 해주시지 않으시면은 저한테 가져오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그렇게 경험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거는 그 서울 연유에 비해서 멸균치는 좀 덜하고 맛이 조금 더 복잡한 편이다. 그렇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나머지 특별한 건 없습니다. 얼음을 준비를 안 했네요, 제가. 자, 얼음을 급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얼음도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얼음 집게 있으시면 좋고요. 그리고 잔은 저는 8온스짜리 롱스타일 칵테일 글라스를 준비를 했어요. 보통 바에서 하이볼이라던가 진피즈 이런 종류의 롱스타일 칵테일을 만들 때 쓰는 잔인데, 이런 게 준비가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어떤 게 적당하냐 하면, 여러분 맥주잔 아시죠? 맥주 전문점이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는 피처잔, 조끼잔 이런 거 말고요. 고블릿잔이라던가 이런 거 말고 이제 고깃집에서 나오는 맥주잔, 여기 오비, 하이트, 카스 이런 거 써져 있는 거, 사이다도 마시고요. 그 잔으로 준비를 하시면은 거의 딱 맞습니다. 딱 보기 좋게 딱 들어가거든요. 얼음하고 합쳐서. 요 핀도 잘 올라가고요, 사이즈가. 그걸로 준비를 하시면은 좋아요. 그게 없으신 분들은 좀 적당한 잔을 이제 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저는 이제 아빠 숟가락 정도 사이즈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런 컵, 한 손에 딱 들어오는 요런 물컵 같은 거 하나 준비해 두시면 좋아요. 요게 없으시면은 일반적으로 쓰시는 종이컵, 카페에서 쓰는 그런 큰 커피 전용 종이컵 말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편의점이라든가 슈퍼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종이컵 같은 거 쓰시면 좋아요. 이거 용도는 뭐냐면, 이 핀에 뚫려 있는 구멍이 아까도 잠시 보여드렸지만 구멍이 약간 큰 편이거든요. 반면에 원두 입자는 요 구멍보다 훨씬 더 곱게 갈려져 있는 것이 보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가 이제 바로 원두를 넣으면은 밑으로 사방팔방 흩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걸 이제 받쳐주는 거예요. 이런 거 좀 신경을 잘 써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에서 좀 커피를 꾸준히 내려 드시려면은 작업 동선이 좀 좋아야 돼요. 도구가 특별하고 그래가지고 과정이 간단하다고 해서 방식이 간단하다고 해서 간단한 게 아니라, 작업 동선이 깔끔하게 떨어져야 여러분들이 이제 작업하기도 좋고 일이 일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야지만 꾸준히 커피를 내려 드실, 뭔가를 꾸준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간단하다고 간단한 게 아니라, 커피 한 번 내리면은 온 동네 사방팔방 다 지저분해지면, 난장판이 되면은 한번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잖아요. 그죠? 그런 건 이제 일이 일답지가 못한 거거든요. 작업 동선을 잘 짜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건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커피 일을 하시려면은 이 채널을 커피 취미가 있으신 분들은 보시겠지만, 일선에 계신 분들도 시청을 하실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커피 일을 잘한다는 거는, 일로서 잘한다는 거는 요런 작업에 대한 기획력, 작업과 작업 사이의 개연성을 설계하는 일, 요런 감각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커피 한 잔 맛있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거는 생각보다 쉬운 일이고 부차적인 일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시간을 덜 쓰고 신경을 덜 쓰도록 작업을 하는가, 그리고 작업과 작업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그런 것들을 설계를 잘 해야지만이 시간을 덜 쓰고 신경을 덜 쓰는 작업을 할 수가 있고, 잉여의 시간과 신경을 맛에 더, 그리고 서비스에 더 쓸 수가 있겠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가게 전체의 퀄리티가 높아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 부분에도 한번 신경을 써보세요. 아셨죠? 네. 그럼 준비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다 말씀드렸나요? 다 말씀드렸네요. 그러면은, 그럼 이제 뭐가 남았죠? 바로 시연 영상이 남아있겠죠? 시연 영상 같이 보시면서 카페 스어닥 저랑 같이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저는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소개해드린 재료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까요? 잔과 얼음 집게, 숟가락은 넉넉하게 준비해 주시고요. 원두와 핀도 필요하겠네요. 연유와 얼음도 잊으시면 안 되겠죠?
적당한 글라스에 연유를 충분히 덜어주세요. 한 큰술에서 한 큰술 반 정도면 좋습니다. 실수로 조금 많이 덜더라도 괜찮습니다. 어느 정도 이상 연유는 커피에 잘 녹지 않으니까 너무 달아질 걱정은 없어요. 숟가락 2개를 사용하시면 더 쉽고 깔끔하게 작업하실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고요. 제가 알려드린 요령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따로 준비한 글라스나 종이컵에 핀 바디를 올리고 적당히 간 커피를 덜어주세요. 양은 역시 한 큰술에서 한 큰술 반 정도면 적당합니다. 가볍게 털어서 수평을 맞춰주시고요. 동봉된 중간 덮개를 이용해 적당한 힘으로 다져줍니다. 다 되셨나요? 그럼 또 다음 과정으로 넘어갈까요? 소서와 머들러, 미리 연유를 덜어둔 잔을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얼음을 채워줄 겁니다. 하나, 둘, 3개쯤이면 적당할까요? 얼음은 너무 가득 채우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핀을 얹어야 하니까요. 중간 덮개를 얹은 채로 90도 내외 뜨거운 물을 충분히 부어주세요. 덮개를 덮고 얼음 위로 천천히 커피가 떨어지는 시간을 즐겨주시면 됩니다. 서두르지 마시고 물이 충분히 빠질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이제 추출이 끝난 모양이군요. 잔에서 핀을 내려놓습니다. 추출이 끝났더라도 뜨거운 물이 몇 방울 정도는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핀의 덮개를 받침처럼 활용하시면 조금 더 깔끔하겠죠? 추출 시간이 길고 뜨거운 물을 사용한 만큼 어느 정도 얼음이 녹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브하기 전에 얼음을 충분히 더 채워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된 카페 스어닥 맛있게 드세요. 네,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베트남식 연유 커피 카페 스어닥 한번 같이 만들어 봤는데요. 커피가 추출되는데 시간이 제법 걸리기 때문에 안에 있는 얼음이 좀 녹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서브할 때는 얼음을 몇 개 더 첨가해서 서브를 하는 게 조금 더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봤으니까 제가 한번 먹어봐야 되겠죠? 연유를 잘 섞어서 이렇게 드시면 되는데 저는 단 걸 좋아하니까 전부 다 섞어 줄 거예요. 색깔부터가 아주 달콤한 그런 느낌이 납니다.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시원하다. 네. 다른 커피나 청량음료 같이 그 시원하고 갈증을 해소해주는 느낌도 있지만 이런 식의 피서법도 있는 것 같아요. 더위에 지친 몸에 활력을 불어넣고 충분한 당을 보충해주는 녹진한 음료를 마시면서 여름을 나아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여름에 카페 스어닥 한 잔, 여러분도 한번 꼭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이번 영상 어떻게 좀 재밌게 보셨나요? 이번 카페 스어닥에 대한 영상은 한 편 더 나갈 생각이에요. 이 카페 스어닥과 관련돼서 그리고 커피와 관련해서 제가 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거든요. 좀 더 깊게 그리고 또 자세하게 얘기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편 영상도 꼭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저랑 같이 만들어 본 카페 쓰어다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오늘 그러셨던 것처럼 내일도 맛있는 커피와 함께하는 그런 하루 여러분들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더 재밌게 그리고 더 알차게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다음에 다시 뵐게요. 안녕.